대한민국의 안보와 시사, 그리고 지구촌 구석구석까지의 각종 알찬 정보를 96.7MHz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의 안보 지킴이 이계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치열한 경쟁 시대에 자신을 디자인할 수 있는 책 속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나우 HRD의 이주연 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주연 소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제 201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네. 2015년을 보내면서 새해에는 더 성장하는 한 해를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인생은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인생의 성장을 기대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존 맥스웰의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새해 많은 분들이 인생의 성장을 경험하시기를 함께 기대하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자는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언어에서건 상관없이 잠재력이란 참 매력적인 단어이다라고 말입니다. 네. 잠재력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앞날을 낙관적으로 보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 안의 잠재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당신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 당신과 함께 태어나 조금씩 자라는 바로 그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네. 저자는 자신의 가능성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하고 자기 인식을 높여야 하며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몸을 움직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저자가 말하는 인생의 성장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들어있는 비밀 상자 속을 여는 열쇠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열쇠는 돈이 많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습성을 바꾸고 자기 변화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성장의 구체적인 방법은 뭡니까? 네, 저자는요, 성장을 위해서 15개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는 의도성의 법칙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연한 성장에서 의도적 성장으로 전환한다라는 내용을 소개해 보겠는데요. 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쉽게 타성해졌습니다. 편한 습관에 빠져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런데 이것은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그럭저럭 맞춰서 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의도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저자가 말하는데요. 우연한 성장과 의도적 성장의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연한 성장이요. 내일 시작하기로 한다라면 의도적 성장은 무조건 오늘 시작한다입니다. 아하. 아마도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자 또는 운동을 하자, 하루에 30분 외국어 학습을 한다 등의 계획을 세운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것을 내일 한다가 아니라 무조건 오늘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네. 또 우연한 성장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이면 의도적 성장은 성장을 전적으로 책임진다입니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우연한 성장이 행운에 의지한다이면 의도적 성장은 노력에 의지한다입니다. 네.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우연한 성장은 금방 포기하기 일쑤라면 의도적 성장은 오랫동안 끈기 있게 버틴다입니다. 네. 엘리노어 루스벨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한 사람의 철학은 말뿐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선택에도 잘 드러난다. 우리는 오랜 세월에 걸쳐 자기 자신과 인생을 만들어간다. 이 과정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두 번째는요, 고통의 법칙입니다. 네. 저자는 이 법칙을 소개하면서 아프다, 아프다, 그러니 나는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나는 문제가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네. 고통 속에서 가장 값진 소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허허.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고통은 누구나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습니다. 문제는 모두들 좋은 날만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데 있는데요. 네. 누구도 나쁜 경험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누구나 나쁜 경험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당시에는 그냥 고통스럽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쁜 경험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발전시키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저자는 말하면서요. 네. 고통의 법칙을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고난의 시기가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요,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이 일어났으니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또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왜 하필 나야? 라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대신에 나에게 좀 더 나쁜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라고 저자는 권합니다. 네. 영국의 철학자 윌리엄 펜은요. 고생하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 없고 가시밭길을 걷지 않고는 왕의 길을 걸을 수 없으며 음흠. 쓴맛을 보지 않고는 영광을 맛볼 수 없는 법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겪는 인생의 고통의 순간,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살다 보면 어떤 인생도 가시밭길이 아닌 인생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살아온 세월을 봐도 그렇죠. 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들어보죠. 네, 세 번째는 확장의 법칙입니다.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대부분의 사람은 잠재력은 겨우 10%만 쓴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요, 수십만 평에 이르는 가능성의 땅이 있으면서도 고작 500평 정도를 경작하는 셈이라고 저자는 말하면서요. 네. 어떻게 해야 나머지 90%를 쓸 수 있을까의 답은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데 있다고 말하면서 음흠. 할 수 있을까가 아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고 권합니다. 하하. 할 수 있을까는 망설임과 의심이 가득 찬 질문으로 한계를 만드는데요. 자꾸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시작도 하기 전에 힘을 깎아먹는 셈이 됩니다. 네. 인생에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음에도 의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에는 아니라고 대답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많이 봤다고 저자는 말하면서요. 네. 하지만 반면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면 성취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이 역경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제대로 부딪혀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하면서요. 네. 난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로 바꾸고 모든 사람에게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취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믿는 마음만 있다면은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견딜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끝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주시죠. 우리가 요리를 하다 보면요, 부엌이 난장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집을 짓는 현장에 가보면 여기서 집이 만들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네. 달로 가는 로켓은요, 항로를 이탈해 있는 시간이 전체의 90%라고 합니다. 네. 끊임없이 실패와 교정을 반복하면서 달에 이른다고 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의 잠재력을 믿고 내 삶에 대해서 좀 더 크고 넓게 생각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Now HRD의 이주연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